예, 월요일 뉴스탑10은 정말 모처럼 이 코로나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던 중국인데요. 가장 강력한 방역 체계를 가동 중이던 수도 베이징에서 이 집단 감염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现在你们最应该做的就是要坚定信心，我们大家共同来坚定信心，一定会打赢这一场啊！肉类及肉制品、加工台、清洗池、门把手、垃圾桶等环境样本1901件。 예, 이 소식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천은미 교수님. 지금 베이징 전통시장, 제일 큰 신파디 시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이 연어를 자른 도마다. 여기까지는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까? 네. 도마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서 그럼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어에서 만약 이렇게 수입한 연어기 때문에 수입해온 연어에서 바이러스가 있어서 도마에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연어를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연어가 오염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또 오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원인을 잘 모르겠지만 다들 도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어 자체에 의해서 오염의 가능성을 지금 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이 연어가 유럽에서 수입해서 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게 아니라 유럽에서 넘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연어를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도 오염이 됐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들어오는 건 중국에도 해외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 입국 유입자들에 의해서 만일에 바이러스가 퍼졌다면은 당연히 수입된 그 바이러스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주장은 유럽에서 왔다고 계속 앞으로도 주장을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만일 그게 발견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뭐 유럽이라고 발견이 된다면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수입 연어를 자른 도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정은경 본부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수입 연어를 절단하는 도마에서 일단 바이러스를 확인했지만 이게 수입 연어로 인한 오염인 건지 아니면은 그 연어를 취급한 취급 종사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그 환경 검체가 왜 오염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기 정은경 본부장 말처럼, 여기 계신 천은미 교수님 말처럼 연어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연어를 자른 사람에부터 바이러스가 퍼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웃나라인 지금 중국에서 또다시 베이징 연어 관련 바이러스 검출됐다면 우리도 지금 안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베이징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질 수가 있죠. 그럼 그분들에 의해서 또 분명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 연어라는 수입된 연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똑같은 오염된 연어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냉동이나 냉장, 특히 냉동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생존율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냉장고 온도에서 뭐 28일까지 코로나 계통의 바이러스가 생존한 기록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냉동식품을 취급할 때 조금 더 주의를 요할 것 같고, 이것이 정말 오염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중국에서 생긴 건지 정말 수입된 연어에 의한 건지는 결과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익혀 먹으면 연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 천 교수님 생각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이것이 그 코로나 계통의 바이러스가 온도가 올라가면 대부분 사멸되고요. 냉동이나 온도가 낮을수록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당분간 안정화될 때까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익혀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어도 연어지만 사실 베이징이 다시 비상이 걸렸거든요. 천 교수님,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뭐 제2의 우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확진자의 자택과 시진핑 주석에 이제 묻고 있는 도보로 3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베이징 지금 집단 감염 가능성 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이야말로 정말 대도시죠. 거기에 지금 가까이 중요한 그 주요 도시의 중요한 기관의 옆에 이렇게 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우한 같은 사태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중국이 총력을 기울일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런 게 좀 느슨해지면서 올 수 있는 거고, 그 점은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경각심은 정말 예전 같진 않은데 우리 수도권에서도, 중국 말고요, 우리 수도권에서도 환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데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서도 환자가 생기니까 위험 사인이 이제 더 커졌거든요. 오늘 좀 그 코로나 관련 속보자 가운데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롯데택배 송파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가 좀 그 부천 물류센터보다 규모도 크고 더 밀접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지금 한 이틀 정도, 8일, 9일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뭐 마스크를 식사 때 이후에는 다 쓰셨다는 보고가 있긴 한데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덜 할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더라도 적절히 못 쓰시거나 또 손위생을 제대로 안 한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접촉자를 조금 아직 너무 소규모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한 159명 정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좀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통 자체를 그분이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셔틀버스 같은 걸 이용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서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걱정이 되거나 그런 위험 지역을 거쳐가신 분은 무료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좀 연관이 된 분들은 검사를 꼭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 교수님 말씀이 지금 자막에도 나가지만 부천 쿠팡보다 많았던 159명. 근데 이건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 네, 조금 더 전수조사를 2, 3천 명, 1000 단위로 높여서 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으면 조금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화면 한번 보실게요. 아까 수도권 그리고 지금 이 집중돼 있는 확진자가 지금 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이 고령층이 좀 더 앞으로 들어가거든요. 키워드가 지금 수도권과 고령층인데 고령층 앞으로 좀 높아지면 글쎄 코로나 좀 대응하는데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나왔는데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이게 증상이 약하게 오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좀 전파가 됐을 확률도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코로나19는 가족 간 감염,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동안에 가장 감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가족 간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그분들이 증상이 없죠. 젊은 분들은. 그분들이 고령층을 감염을 시켰는데 또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쉼터라든지 요양원이나 그런 데 단체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감염이 되는데 고령층의 또 단점이 뭐냐면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외국 보고에도 이런 요양원에서는 거의 50%, 60% 가까이가 무증상 감염에서 발견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되면 한 번에 많이 나오시는 이유가 그 이유고 예. 젊은 층은 사실은 입원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고령층들은 대부분 다 입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게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한 번에 발생을 하면 아마 병상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이나 병상 준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 교수님, 그럼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코로나 중국 사례에서 보듯이 음식과 같은 그러니까 수입 연회에서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지금 경각심은 점점 예전 같지는 않고 있는데 수도권과 노년층을 통해서 코로나가 지금 잦아들지 않고 있거든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 한두 달 정도는 다시 좀 경각심을 불어일으켜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온 연구를 보면 마스크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태리하고 미국 뉴욕시에서 마스크를 쓰기 전후를 비교를 했더니 예. 마스크를 쓰고 나서 한 달이 되니까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거의 뭐 8만 명, 6만 명 가까이가 줄어드는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기 위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일상생활을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